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결혼 1년 차가 된 신혼인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곤 하지만 작년 명절에 어이없는 상황을 경험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다음에 다가올 명절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제 밑으로 두 동서가 있는데 먼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로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둘째 동서가 먼저 둘째 시동생과 결혼을 했고 둘째 동서의 소개로 막내 시동생과도 결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두 동서의 사이는 더 돈독해지게 된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 전에 두 동서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상당히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두 동서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약간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눈빛들이 크게 신경이 쓰인 건 아니었는데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두 동서의 행동들이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잘 지내면 좋겠지만 제가 시댁 집안의 큰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두 동서들은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어온 체계가 저로 인해 깨지게 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두 동서들과 결혼 초부터 안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두 동서들과 친해지는 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일부러 대놓고 거리를 두면서 시댁에서 일상 대화하는 것 외엔 개인적인 말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서로에게 더 안 좋은 감정만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두 동서들과의 벽을 허물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런 제가 두 동서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미간을 찌푸리면서 온몸으로 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형님이 저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희는 형님과 딱히 가까워지고 싶지 않거든요. 아버님 댁에 오면 그냥 조용히 할 일만 하고 돌아가세요. 아주버님이 우리 식구들 중에 제일 학벌도 떨어지고 능력이 없어서 본인 기준에 맞는 형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형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제가 형님이었으면 결혼 포기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저희가 대놓고 싫어하는 티를 냈는데도 형님은 끝까지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강행하더라고요. 하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당연히 마음이 급하긴 하겠죠. 더 늦었다간 평생 노처녀로 살아갈 테니까요. 형님 입장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형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집안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는데 형님이 새 식구로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불편해져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사람은 수더분해 보이는데 머리는 든 게 없을 것 같아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그냥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 아주버님 하나도 감당이 힘든데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왔으니 속 터지는 건 당연한 거죠. 저희 남편은 소아과 의사고 둘째 아주버님은 금융업에 종사하시는데 큰 아주버님은 반도체 설비 보수 일해서 우리에 비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제 일주일 용돈벌이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큰 아주버님을 주변인들에게 제 체면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돈이면 평생 혼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님한테도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게 되는 며느리감을 데리고 올 거니 결혼은 웬만하면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대형 사고를 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동서들은 내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게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네? 동서들은 법조인인 변호사고 서방님들은 의사에 금융회사 다니고 있는데 나랑 결혼한 그이는 설비보수 엔지니어고
나까지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그래서 무시한다는 거지? 이제 감이 좀 잡혀요? 저희가 왜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지요. 어느 정도 대화 수준이 맞아야 상대를 하죠.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요. 아버님 댁에서 모임이 가지게 되면 그냥 조용히 형님 할 것만 하고 돌아가세요. 그게 피차 서로 편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지들이 뭐 좀 되는 인물인 줄 안다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닐 테니 동서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네. 처음에는 두 동서들과 최대한 좋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싶었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윗사람을 대하는 행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 톤이 높아졌고 두 동서들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 두 동서들의 성격은 너무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저희 남편을 무시하는 말들을 하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동서들이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아왔을지 안 봐도 눈에 훤했습니다. 다들 적지 않은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 되는데 하는 짓들이 애들보다 못해서 따끔하게 문제를 지적했어요. 제 말이 동서들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와 중재를 해주셨어요. 동서들은 주방으로 들어온 시모를 보자마자 저에 대한 불만을 쉬지 않고 쏟아냈어요.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결혼 무조건 아니라고 했었죠? 제가 사람을 한두 명 만나는 것도 아니고 딱 보면 질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며느리로 받아준다면 집안에 불화가 생기게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제 말이 딱 들어맞잖아요. 저도 형님으로 인정을 못하겠어요. 어느 정도 유식해야 대우를 해주지. 말귀도 못 알아듣는 무식쟁이를 제가 형님으로 받아줄 이유는 없죠. 그럼 나랑 너희 시아버지가 생각 없이 허락을 했다는 거니? 너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네를 며느리로 들인 게 잘못이라는 건데 이 결정을 누가 내렸니? 니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까지 큰 며느리에게 안 좋은 감정을 만들 필요 있어? 내가 봤을 때 니들이 더 덜 떨어진 것 같은데 암만 법지식이 많으면 뭐해. 인성이 글러먹었는데 최근에 우리 집에서 몇 번 식사 모임을 가지는 동안 내가 유심히 지켜봐오면서 느낀 건 니들이 큰 며느리보다 지식적으로 배운 게 많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뭘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더라. 니들이 새로 들어온 큰 며느리를 대놓고 무시를 하는데 그럼 뒤에서 내가 안 볼 때 내 욕도 엄청 많이 하겠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왜 어머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겠어요.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머님 험담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두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니? 배운 사람일수록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한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좁은지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야. 지금은 니들이 잘 나가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만함이 생길 수는 있겠지.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다. 그때 니들이 생각 없이 저지른 사소한 행동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거라. 시모가 목소리를 높이자 가족들 모두 주방으로 들어왔고 더 커질 뻔했던 상황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모가 동서들 편에 서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닌 중립 위치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들어가자 동서들은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지만 저는 시모의 말이 100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잘 나가는 듯 보여도 나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걸 동서들에게 알려줬는데도 시모의 말에 불만만 가득했던 동서들은 그날 이후부터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어요. 동서둘 다 똑같은 행동을 보이게 되자 시모는 심기가 많이 불편해지셨는지 얼마 뒤 다가온 추석 명절 때 동서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기 위해 엄청난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저희 보고 이 많은 걸 다 하라고요? 매번 명절 때마다 먹을 만큼만 했지 이러게까지 하진 않았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불의한 이웃을 돕기로 마을 사람들과 한뜻을 모아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으니 너희들도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니?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없어서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뵙기로 했으니 너희들도 좋은 마음으로 음식에 신경 좀 써주면 좋겠구나. 뭐라고요? 아니 어머님, 저희가 지금 한가해서 명절날 시간 빼고 온 줄 아세요? 오늘도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 쪼개서 온 거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준비해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돌아갈 생각이었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음식을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동서 말이 맞아요. 저희가 언제 명절 음식 준비한 적 있었어요? 저희가 오기 전에 어머님이 전부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안 하던 행동을 하실까?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적응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저희 친정으로 돌아갈게요. 가족 모두가 붙어서 하기로 했는데 니들만 빠지겠다고?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애미 말을 아주 개똥으로 듣는구나. 당장 옷 갈아입고 나오지 못해. 엄마, 잠깐만요. 이럴 계획이었으면 저희한테 먼저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요. 저희가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야무진 형수님 계시는데 혼자서 하시라고 하고 저희는 그만 돌아가 볼게요. 어차피 당장 먹을 음식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 음식들 전부 다 같이 만들어서 불의한 이웃을 돕기로 했다고 했을 텐데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니? 두 번 얘기하게 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서둘러 음식 준비해라. 다른 건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준비되어 있는 식재료로 전만 부치면 된다. 당신 애들 데리고 일회용 용기 좀 사와봐요. 시무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분위기를 조성하자 두 동선의 애들도 눈치는 있는지 더 이상 얘기하다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불만 섞인 표정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왔고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면서 금방 올 거라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 순간 두 동서가 들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으로 패대기 쳐버렸어요. 저는 두 동서를 무시하면서 묵묵히 전을 부치고 있는데 두 동서가 나누는 대화에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저는 동서들에게 시모가 오기 전에 서둘러 음식을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그 순간 제 기분을 상하게 만든 한마디를 듣게 되었어요. 진짜 정말 못해 먹겠네. 아니 어머님 정말 왜 그러시는 거야? 원래 저런 성격 아니었는데 형님이 들어오면서부터 정말 이상해지셨어. 우리한테 그동안 찍소리도 못했으면서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야? 평소에 봉사활동을 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겠는데 지금까지 봉사활동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 많은 음식들을 전부 다 준비하라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동서는 어머님 행동에 대해 이해가 돼? 동서도 납득 안 되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바친 게 얼마인데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용돈 챙겨드리면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제 손에 들린
뒤집개밖에 없네요. 다음부터는 어머님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오지 않는 게 속 편하겠어요. 이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 제67조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생각은 어때요? 형법 제62조로 다스리기에는 죄질이 안 좋잖아요? 당연히 형법 제67조가 적합하지.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무조건 강제노동 시키는 건 잘못된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을 무겁게 내려야 된다는 거에 나도 100번 동의하지. 우리나라 법은 너무 물러 터졌어. 며느리를 너무 우습게 한다니까. 우리가 법을 다루는 변호사인 걸 완전히 잊어버리셨나 봐. 그런데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구나? 저희 법조인끼리 나누는 대화니까 형님은 그냥 조용히 전이나 붙이세요. 저희가 하는 얘기 귀 기울여봤자 형님은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해요. 무식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어머님한테 사랑을 받지 않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요. 계속 땀 흘리면서 열심히 전 붙이세요. 저희는 할 만큼 했으니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어야 할 것 같네요. 동서, 우리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까? 아유, 좋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큰형님 인생도 참 불쌍해요. 먹고 살기 위해 사업한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벌이는 되세요? 돈이 되겠니? 아무리나 알고 기어봤자 우리를 어떻게 따라와.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하게 가게 하나로 돈벌이가 되겠어? 내가 그동안 계속 참고 있었는데 니들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설치는 거야? 변호사가 엄청 대단한 직업인 줄 아는데 그래봤자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나부랭이 아니야? 월급 받아먹고 사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나서 윗사람에 대한 예의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네. 정말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쬐깐한 후배년들이 선배 앞에서 방금 뭐라고 그랬어? 형법 62조? 이깟 일 좀 시켰다고 어머님을 재판에 세우겠다는 거야? 뭐야? 니들 서울법대에 나왔다고 했지? 몇 학번이야? 내가 너희들 까마득한 선배야. 법대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우스워 보이지? 어머님이 전에 뭐라고 하셨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눈앞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그러고도 너희들이 법조인이냐? 내가 웬만해선 서울법대 나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니들 하는 행동들이 우리 학교를 먹칠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저도 처음에는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변호사가 돼서 대형 로펌에 들어가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가는 길이 원하는 길인 건가 싶더라고요. 법을 좋아하고 변호사가 꿈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 주위에서만 봐도 돈도 잘 벌고 사회에서 변호사라고 하면 인정받고 살 수 있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벌써부터 변호사 된 것 마냥 거만해져서 타인을 무시하고 법으로 상대를 누르려는 모습들을 보니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저와는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돈이 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대학을 졸업 후 큰 결정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 모두 제가 법조인이 되지 않겠다고 하자 난리가 났었죠. 저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장녀였기 때문에 저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했었는데 힘들게 대학교를 졸업까지 했으면서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에 부모님께서는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이 원하는 삶을 살기보단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 과정들이 쉽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힘든 결정을 내린 만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요식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늦게 출발한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현재 국내에만 한식 체인점이 50개 점포가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꾸준하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도 7개의 점포를 오픈한 상태입니다. 힘들게 달려온 만큼 저에게 주어지는 수익 또한 적지 않았고, 저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함께 일하신 사장님들과 가족처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만약에 변호사가 돼서 로펌에 들어가 월급 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분명 한계가 느껴졌을 테고, 더 이상의 성장이 멈췄을 때 오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없어서 직업에 대한 즐거움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통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힘든 결정이었던 만큼 저와 동행하신 사장님들께 제가 덜 가져가고 더 드릴 정도로 항상 변치 않는 좋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오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어린 후배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면 그만한 품격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게 창피할 만큼 두 동서들의 실망스러운 행동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같은 대학교 선배라는 증거를 대자 당황한 두 동서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수습하려고 진땀을 빼기 시작했어요. 어머, 큰형님, 왜 진작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저희가 형님을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방금 말실수한 거 어머님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죠? 이건 형님 탓도 있는 거 아시죠? 식당 몇 개 운영한다고 해서 배운 게 없으니까 장사로 먹고 사는 줄 알았지. 저희랑 같은 대학에 나왔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가 굳이 말을 할 필요 있나? 그리고 내가 동서들과 같은 대학에 나왔다고 얘기하면 나를 대하는 행실들이 전부 다 진심이었겠어? 분명 가식적인 부분들이 있었겠지. 나는 동서들과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런데 학교 후배인 니들이 보인 행동은 정말 선배로서 너무 실망스럽고 내가 다 부끄러울 정도였어. 상대방이 법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고 쳐. 하지만 못 알아듣는다고 몇 조 몇 항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법조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키셨는지 생각은 해봤어? 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만들라고 하신 것 같아? 좋은 일도 하고 우리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게 많은 대화를 나누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아니겠어?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가족들 전부 안 들어오고 있잖아.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풀어갈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준 건데, 방금 동서들은 어머님이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고 불만을 가지면서 형법 제67조에 대해 거론했지? 어머님이 전 좀 붙이라고 한 게 재판감이니?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어떻게 어머님이 징역살이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자, 잠깐만. 너희들 정말 나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거니? 좋은 일 좀 하고 서로 친목도 다질 겸 힘들게 자리 마련한 내가 징역살이를 해야 될 정도로 잘못을 한 거야?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매번 어머님 댁에 와서 음식만 먹다가 갑자기 일을 시키니까 심통이 나서 투덜거린 거예요. 조금도 악한 감정이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여기 있는 전 다 붙일 테니까 형님이랑 어머님은 들어가서 좀 쉬세요. 흥분 좀 가라앉으시고 쉬고 계세요.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붙이자면 동서들이 다니고 있는 로펌에 내 대학 동문들이 꽤 많이 다니고 있거든? 며칠 전에도 전화 통화했었는데 그중 한 친구가
그 로펌 대표 아들과 곧 결혼하는 거 알지? 나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 조만간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동서들이 안과 밖이 많이 다른지 알고 싶어서. 동서들이 다니고 있는 로펌 회사에 제 동문이 로펌 대표 아들과 곧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결혼식장 가면 어차피 알게 될 거라 제 입으로 굳이 법대 나왔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두 동서들의 행실이 너무 안 좋아서 잘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제 입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일단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이후 두 동서들은 틱소리하지 못하고 시모가 시키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깍듯하게 예의 바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으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동서들의 못된 버릇들을 계속 지켜만 봤다면 아마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두 동서들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지만 사람 다루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긴 합니다. 상황상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동서들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잖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분명 주변에 소위 잘 나가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만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해봤자 이득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상처받게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전에는 내 평생의 반려인을 찾는 과정이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제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저는 양가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오로지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양가 부모님께 뭘 해드리거나 혹은 받은 것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 시모께서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서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저번에 동창회에 갔다 왔는데 애들이 이제 다 자기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서 그런지 다들 며느리며 사이며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 에휴, 나는 팔자가 그래서 그런가? 자랑할 며느리도 한 명 없고. 아니 글쎄, 어릴 적에는 집도 못 살아서 맨날 밥 얻어먹고 다니던 애가 이제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찌나 얄밉던지. 거기 며느리는 시집 오면서 시어머니한테 다이아까지 해줬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그때 어머님 어릴 적에 새빵살이 하셨다고 했던 그 아주머니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래도 그 아주머니 어릴 때는 어머님 댁 새빵살이 했는데 나중에 엄청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신 거라면서요. 어머님도 그때 그 아주머니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거기다가 결혼할 때 아들 장가 보내면서 건물 하나는 통으로 주게 생겼다면서 앓는 소리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 아니세요? 그러긴 했지. 걔네야 잘 사는 집안이니까 며느리 올 때도 빵빵하게 지원해 줬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받고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며느리들도 많은데 걔네 며느리는 염치가 있어서 그런지 다야며 차며 다새로 싹 다 해줬다고 하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아니 나는 솔직히 내가 해준 거 없으니까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다들 보니까 며느리가 살뜰하게 챙기긴 하더라고. 어떤 애들은 애들끼리 알아서 결혼하고 주말마다 시댁에 찾아온다면서 자기 시집살이 할 때랑은 요즘은 다르다고 하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에이, 어머님, 저희도 자주 오잖아요. 저희가 주말에도 쉴 수 있으면 더 자주 왔죠. 주말에도 일하니까 자주 못 오는 거잖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님, 그렇지만 그분들도 어머님께 말 못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어머님도 저희 알아서 결혼식하고 그런 거 보시면서 기특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생각을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아들 장가 보냈는데 뭘 모르고 보내서 그런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지 뭐. 너희만 잘 살면 그게 제일 좋다마는. 결혼을 할 당시에는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 준비도 하는 걸 보시고선 뿌듯해 하시고 좋아하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른 집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이걸 못해왔네 저걸 못해왔네 하면서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하며 받았던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볼 때마다 비교를 하시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는 것도 매번 간섭하셨어요. 남편과 저 둘 다 월급을 받고 있었고 집부터 차까지 대출도 많았기 때문에 당장 아이를 낳는 건 힘들다 생각을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매번 볼 때마다 언제 아이를 낳을 거냐며 재촉하셨어요. 친정에서는 저희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라 마라 말 한 번 꺼내시지 않으셨지만 시댁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언제 아이를 가질 건지 몇 명이나 낳을 건지 마치 계약을 하는 것처럼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아이는 슬슬 가져야 하지 않겠니? 요즘은 아무리 아이를 늦게 낳는다고들 하지만 너희도 이제 30대인데 우리 때는 30대만 돼도 노산이다 어쩐다 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30대 될 때까지도 아이는커녕 결혼까지 안 하니? 그래도 너희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이 낳을 생각해야지. 너 지금은 꼬박꼬박 달거리도 하고 그러니까 임신 잘 될 것 같아도 그게 쉽지 않다니까. 어머님, 저희도 아이 낳긴 해야죠. 근데 아직은 저희가 자리도 안 잡혔고 지금 아이 낳아도 힘들 것 같아서요. 아이가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아직 차 할부도 안 끝났고 집도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도 또 오를 것 같아서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이랑 잘 상의해서 준비해서 아이 가지려고요. 예, 언제 준비해가지고 아이 낳니?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언제까지 준비만 하려고 그래? 애는 알아서 다 크는 거야. 일단 낳고 나면 아이가 알아서 큰다니까. 우리 때야 어린이집 한번 보내려면 돈도 많이 들었지만 요즘은 그것도 아니더구만. 어린이집도 공짜로 보낼 수 있고 초등학교 가서도 돈 들 일 하나 없다는데 왜 이렇게 준비하고서 아이를 낳겠다고 그래? 어머님, 회사도 계속 다녀야 하는데 아이 낳고 나면 쉴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육아휴직 준다고 하지만 1년밖에 안 되고 아이 돌 되기 전에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아예 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일하시니 아이는 못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아직 두 분 다 일하셔서 아이 낳더라도 봐주실 형편은 안 되세요. 아니 그니까 일단 낳아보라니까.
나와보면 우리든 너네 집이든 도움을 주겠지. 네 남편도 같은 생각이니? 네가 이렇게 고집 피우니까 우리 아들이 아이 못 낳겠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는 아이 못 낳고 세월 그냥 흐르는 거야. 너희가 아이 하나만 낳을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출산할 것도 생각하다 보면 너 지금 준비 안 하면 늦는다니까. 시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제 아이를 낳을 거냐 물어보고, 저는 매번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아 힘들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들어주시지도 않으셨어요. 당장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육아휴직은 저만 쓸 수 있었고 복직을 할 수 있다는 장담도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양가 부모님이 모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길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항상 아이를 일찍 가지라고만 말씀을 하셨죠. 매번 시댁에 가서는 시부모님도 모두 저에게만 말을 하시는 탓에 스트레스는 저만 받았어요. 남편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주 다퉜습니다.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 고민을 얘기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어른들이야 그냥 하는 말이지. 거기다 대고 이러니 저러니 왜 말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안 그래도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고 나서 소식 없길래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야. 엄마 아빠 주변에서는 벌써 손주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형편이 이렇다고 말해도 아마 크게 생각 안 하실걸?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 아, 왜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 아니, 당신이야. 시부모님께서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러지. 다 나한테만 언제 아이 가질 거냐고 물어보시잖아.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이 당신한테 아이 가지려고 노력 좀 해봐라 한마디 해보신 적 있어? 없잖아. 당신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른다니까. 우리 집에서도 당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없잖아. 왜 없어? 있는데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지. 나도 그런 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나는 신경 안 쓴다니까. 그냥 우리가 안 된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야말로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이 지금 가지면 어때서? 지금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이 낳는다고 돈 수억 깨지는 것도 아니잖아. 뭐? 당신 진짜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전에는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해서 자기는 그런 집에 아이 키우고 싶지 않다며. 우리 지금도 대출금에 매달 허덕이고 사는데 아이까지 낳으면 어떻게 애 키울 거야? 조금이라도 상황이 풀려야 아이를 갖든지 말든지 하지. 준비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한 거 당신이 그래도 같이 벌면 낫다면서 결혼한 거잖아. 그래 놓고서는 양가 부모님 챙기는 것 때문에 결혼하기 전보다 더 허덕이는데 여기서 아이까지 낳으면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지금 망했어? 아니잖아. 힘들긴 힘들어도 잘 살고 있잖아. 당신은 잘 살고 있으면서 너무 부정적이라니까. 아이도 낳으면 다 알아서 크는 거야. 아이 낳아가지고 맨날 명품 옷 입히고 키울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이 많이 들어. 당신이야말로 허영심에 너무 잘해주려고 하니까 다 돈 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낳아놓으면 알아서 잘 커. 지금 당장 대출금도 힘든 상황에서 남편은 어쨌든 아이를 낳아놓으면 알아서 큰다며 책임감 없는 말을 항상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더 흐르고
친정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간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친정 부모님께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재산이 많으셨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얘기지만 다른 형제들도 재산을 친정 부모님이 받으시는 게 맞다고 하셔서 별탈 없이 재산을 상속받으셨고, 그 중에서는 제목도 있었습니다. 매달 쪼들리며 살아가셨던 친정 부모님도 한순간에 경제적으로 넉넉해지셨어요. 저는 그 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너무나 좋아했죠. 와, 당신 진짜 좋겠네. 이제 우리 쪼들리면서 안 살아도 되겠다. 당신 몫은 얼마라고 했지? 우리 그거 처분해가지고 집 좀 괜찮은 곳으로 옮기자. 안 그래도 매달 대출금 갚느라고 힘들었는데 진짜 잘 됐다. 하늘에서 우리 살라고 도와주시는가 보다. 그지? 어머님 아버님은 뭐라고 하셔? 이번에 재산들 다 처분하신대?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대? 그래도 사인 내가 가서 좀 거들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당신이 가가지고 뭐래. 엄마 아빠도 그 재산 다 받으실 건 아니시라고 하셨어. 형제들 다 공평하게 나눌 거고 엄마랑 아빠도 별로 욕심은 없으셔. 알고 계셨던 재산도 아니고 전혀 모르고 있으셨던 재산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고민이신 것 같아. 혹시라도 이렇게 안 알려진 재산도 있지만 빚도 있을까 아직은 당장 처분하시기는 힘드신 것 같아. 에이, 그래도 빚은 없으시겠지. 다 조회해 본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친척분들이 다 동의했다며. 평생 할아버지, 장인 장모님께서 모시고 살았으니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물려받는 거 다 동의했다는데 무슨 고민을 하셔? 당신이 가가지고 그거 그냥 다 받으시라고 옆에서 말씀드려. 아니면 내가 가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말해볼까? 그거 그냥 다 받아도 괜찮다고. 그걸 왜 우리가 가서 말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가 관여할 건 없어. 그리고 내 몫으로 재산 올지 말지도 모르는 거고. 받아도 되는 건지 나도 모르겠고. 그동안 그렇게 쪼들리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재산이 엄청나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아직 정리 안 된 게 있을 것 같아서 함부로 받겠다 하지 못하고 있어. 아니, 뭔가 빚이 있으면 돌아가셨을 때 누군가 와서 이거 갚아라 저거 갚아라 했겠지. 받아도 될지 말지가 아니라 받아야지. 당신 그거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래도 당신 몫으로 남겨두신 거라며. 유언도 다 해두셨다는데 그걸 왜 안 받겠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할아버지의 숨겨둔 재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좋아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혹시라도 이 재산을 받으면 숨겨진 채무까지 다 받아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남편은 이미 재산도 드러났는데 채무까지 다 밝혀진 거 아니겠냐며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했죠. 부모님 앞으로 우선 상속받은 재산을 정리를 해두고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부터 남편이 갑자기 사업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사업을 하겠다 나서보지 않았던 남편이라 갑자기 왜 그런가 싶었는데 유산으로 받은 걸 생각하고선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였죠. 내가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그래. 그동안 월급쟁이라 사업 도전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솔직히 우리 결혼하면서 모아둔 돈도 많이 썼고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함부로 돈 쓰면 안 되니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사업 도전해도 괜찮지 않겠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이 낳을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월급만 받고 생활을 해? 사업해서 대박을 쳐야 그래도 살만해지겠지. 갑자기 왜? 당신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었어? 전에도 지인들이 같이 사업하자고 해도 당신 사업 자금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서 그때도 안 된다고 거절했잖아. 근데 갑자기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설마 당신 나 유산 상속받을 거라는 거 그거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그거 지금 정리도 안 됐고 아직 받을지도 모르겠어.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살기는 살아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그 유산만 받으면 우리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장모님이며 장인어른도 상속해 준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안 받겠다고 난리야? 이미 다 정리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돈이 왜 우리한테 왔겠어? 앞으로도 열심히 살라는 뜻으로 할아버지가 남겨주셨겠지.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그 돈을 지금 당장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로 왜 사업을 해? 우리 멀쩡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 지금까지 사업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지금 하고 싶다는 사업도 당신이 지금까지 하던 일이랑은 전혀 다른 일인데 왜 일만 벌이려고 하는 거냐고. 사업하려거든 그거 당신이 직접 일해보고 배워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 아니, 돈이 있는데 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일해보고 배워보고 하는 건 그만큼 자신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만 그러는 거야. 우리는 돈도 있는데 왜 사업을 시작을 못하냐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상하다. 내가 그 돈 다 쓰겠다고 하는 거야? 그냥 사업 자금으로 잠깐 빌려서 쓴다는 거지. 잠깐 쓰고 사업 잘 되면 다시 갚아주면 되는 거잖아. 남편은 유산을 받게 되자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평소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하고 싶다던 사업도 원래 하던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시댁 식구들이 다 나서서 사업을 시켜주라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시모가 급하다며 저를 불렀던 날이 있었어요. 가보니 시모 지인분들이 다 같이 모여 계셨죠. 처음에는 웬일로 불렀나 싶었는데 시모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기가 막혔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아니, 저번부터 우리 친구들이 너 너무 궁금하다고 하길래 불렀어. 괜찮지? 우리 이제 자리 금방 마무리됐는데 안 그래도 너랑 할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집에나 갈까 싶어서. 내가 얘기했지? 우리 며느리 이제 유산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업 시작하겠다고 해서 우리 집에 가서 사업 얘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 아우, 예. 며느리가 사업 자금도 대주고 진짜 좋겠다. 아유, 나는 언제 저런 며느리 볼까? 안 그래도 얘가 며느리가 이제 유산 많이 받아서 사업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엄청 얘기를 하길래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인 것 같네.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얘가 엄청 속상해 했거든. 아유,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해? 우리 며느리 들으면 속상하게. 그래도 이렇게 유산 정리해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특한 며느리가 어디 있니? 그렇지? 아들이 우리 집안 살려보려고 저렇게 아등바등 노력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워서 그랬겠지. 우리가 나중에 잘 되면 너희들한테도 한턱 크게 쏠게. 그렇게 알아.
아차차. 우리 이제 가서 얘기 좀 해야 돼가지고 나 먼저 가봐야 되겠다. 시모는 시모 지인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사업자금을 내주는 것으로 완전히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죠. 집에 오고 나서도 시모는 제가 마치 유산을 모두 사업자금으로 다 투자를 할 것처럼 확정하고 말을 하셨어요. 그런 말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 시댁에서는 제가 유산을 받는다는 것도 남편이 그 유산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죠. 이것 때문에 남편과도 정말 많이 다퉜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악의 없이 그저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한 말이었다면서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유산 때문에 계속해서 남편과 갈등이 생기자 전 유산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다음부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사업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고 정말 둘도 없는 사랑꾼처럼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전 그때 드디어 남편이 정신을 차렸구나 생각을 했었죠. 원래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갈 때까지 저녁을 차리긴커녕 야근하며 먹고 온 날도 제가 저녁밥을 차려주길 기다렸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저녁상을 차리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새 무슨 일 있어? 매번 집에 오면 저녁상 차리기 바빴던 것 같은데 요즘은 당신이 맨날 저녁 준비하고 있잖아.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나간다, 약속이 있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말에 여행 가자고도 하고 무슨 일 있어? 혹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서 그래? 무슨 얘긴지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무슨 일은? 그냥 당신 고생하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지. 이번 주말에도 당신 나랑 캠핑 가는 거 잊지 않았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당신이랑 뭐 제대로 된 추억 하나 남긴 거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지금처럼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야 할 시간도 훨씬 많아질 텐데 지금부터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해야지. 내가 철이 없었어. 오, 웬일이야? 당신 매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놀아야 한다고 나가기 바빴잖아. 벌써부터 아빠 되려고 준비하는 거야? 요즘같이 이렇게 잘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줘? 나는 처음에 당신이 뭘 잘못해서 그런가 했잖아.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요즘 사업하고 싶다고도 안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뭘 왜 그래? 그냥 철 든 거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이 좀 일찍 가지는 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우리 조금만 더 있으면 30대 후반이야. 그때 돼서 아이 가지려고 하면 솔직히 애 클 때까지 일할 생각하니 너무 막막해서 그래. 우리가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 나서 아이 키울 것도 생각해야지. 그래도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아이라니? 우리 그래도 5년은 더 있다가 준비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하긴 요즘 같은 생각에는 아이 낳아도 괜찮겠다 싶긴 해. 우리도 열심히 일했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있고 솔직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 낳아도 될까 걱정 많았는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긴 하는데 당신 아이 갖고 싶어서 지금껏 이렇게 노력한 거야? 그래. 당신이랑 이제는 우리 아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장모님 장인어른도 말씀을 안 하시지만 얼른 손주 보고 싶으실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했는데 안 그렇게 생각하시겠어? 저번에 안 그래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뵈러 잠깐 갔었는데 슬쩍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지. 당신도 잘 생각해봐. 그때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자신이 더 노력할 테니 아이를 갖자는 얘기도 했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친정집에도 갔다 왔다고 하는 걸 듣고 나서 보니 남편이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남편이 노력하는 것이라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꾸준히 저에게 잘해주더라고요. 명절날에도 남편은 친정에 먼저 가자고 해서 친정에 일찍 갔다 왔습니다. 매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하루 있다 그 다음날 왔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정말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유, 우리 딸 명절에 얼마 만에 얼굴 보는지 모르겠네.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매년마다 우리 딸이랑 항상 함께 있었는데 매번 명절 다음날에 오니까 서운한 마음도 들었거든. 이렇게 명절 아침부터 딸아이 얼굴 보니 참 기쁘기도 하고 그러네. 우리 강서방 정말 고마워.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우리 시대에서는 허락하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 사돈께도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네, 장모님.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죠. 저희부터는 저희 집이랑 그렇게 매 명절마다 돌아가면서 먼저 갈 거니까 이제 적응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도 제가 장남이라 엄마 아빠가 먼저 오길 바라시지만 아내는 외동딸인데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 아이랑 같이 오면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더 좋으시겠죠? 어머, 그러네. 우리 손주까지 같이 오면 우리가 더 기쁘지, 안 그러니? 그래, 강서방은 요즘 잘 지내고 있지? 저번에 와서 힘들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 생각해보니 너희 결혼할 때는 우리가 뭐 하나 해준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게 결혼했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생각이 짧았어. 그치? 아유,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별소리를 다 하고 갔네요. 장모님 장인어른 걱정하시라고 했던 말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니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와이프랑 앞으로 더 잘 지내려고요. 이렇게 명절에 먼저 방문하는 것도 앞으로 더 잘 지내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명절 아침까지 친정에서 기분 좋게 보내고 저희는 오후가 다 되어서야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도착하기 전까지는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도착을 하고 보니 시모는 저희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를 해주셨어요. 저녁 식사까지 기분 좋게 마치고 나서 저는 방에 들어와 초저녁부터 잠에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에 들었는데 잠결에도 누군가 소곤소곤 대는 소리가 딱 느껴져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말소리는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모와 남편이었죠. 엄마, 좀만 참아. 이렇게 하는 것도 몇 년이야. 몇 년만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살 텐데 이것조차 못 참겠어?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엄마도 조금만 참으셔. 나라고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마음 놓이게 해야 완전히 내 편을 만들지. 내 편 만들기가 어디 쉬워? 앞에서 얼굴 붉히지 말고 1, 2년만 참으면 다 끝나는 거야. 아유, 내가 열불이 터져가지고 오늘 나 얼굴 찌푸리진 않았지? 그래, 그 집에 먼저 가니
거기 부모들은 어쩌디? 좋아하디? 에휴, 나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가만히 있어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작 몇 년 당겨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좋을 게 있겠나 싶고. 어쨌든 저것들 재산 싹 다 빼올 준비는 잘 돼가지? 아, 그럼 엄마. 이렇게 한번 해두면 그 재산 싹 다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어. 앞으로 몇 개월만 더 공들여도 될 것 같아. 엄마,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생각보다 많은지 오늘 가보니까 장인장모 얼굴이 폈더라. 그거 싹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엄마 호강하게 해줘야 할 텐데. 막말로 거기 딸 한 명이라 거긴 다 내가 가지고 오긴 할 테지만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그때까지 기다려. 조금이라도 당겨받는 게 낫지. 임신 준비하면서 아이 키우려면 돈 필요하다고 하면서 좀 받고, 사업 시작하겠다고 하고 좀 받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처음부터 부모를 찾아갔어야 하는걸. 쟤는 눈치가 빨라서 안 돼. 그래, 처음부터 부모한테 가서 말했으면 쉬웠을 거잖아. 어쨌든 안 그래도 눈치 빠른 애 눈치챌라. 조심하고 1, 2년 연기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테니까 잘 준비해. 아이도 얼른 가져야 되겠네. 그래야 저쪽 부모가 보따리 풀지 않겠어? 자기 딸 자식 거지처럼 사는 거 누가 바라겠냐고. 너는 제가 끝까지 모르게만 잘 숨기면 되는 거야. 전 시모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공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한테 말하지 않고 친정 부모님한테 갔던 것도 벌이가 시원치 않아 아이를 낳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면서 하소연을 하려고 갔던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제가 아이를 갖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라 생각해 남편에게 임신하면 모든 생활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면 자존심 상해하니 비밀로 하자며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는 저에게는 숨기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뒤로는 저와 다투면서 했던 대화 내용들을 모두 녹음하고 메시지도 다 저장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친정집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모두 제 탓으로 돌릴 수 있겠다 싶어 저도 연기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어느 정도 일이 진전되었을 때 전 바로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재산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고 여기저기 투자를 받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 남편에게 유산을 못 받게 되었다 말을 꺼냈죠. 여보, 나 사실 할 말 있는데 당신이 하도 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서 나도 좀 생각을 해봤어. 솔직히 나라고 그게 눈이 안 가겠어? 우리가 넉넉한 편도 아니고 그거 처분해서 사용하면 우리도 얼마나 편하고 좋아. 안 그래도 우리 아이도 생각해야 하고 아이 낳고 나면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으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 진짜 잘 생각했네. 우리 시작이 너무 어려웠잖아. 그거 할아버님이 남겨주신 거긴 하지만 잘 쓰는 걸 원하실 거야. 앞으로 더 많이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그거 아예 처분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하는데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잖아. 사업할 때 쓰면 더 좋고 말이야. 그래, 내가 차라리 처음부터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 이제 그거 쓰려고 해도 못 써.
알고 보니 할아버지 채무 있었던 거 처리해야 해가지고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유산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채무도 상당하대. 나한테 주려고 했던 땅이 거의 절반 이상이 빚이라서 그거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대. 그래서 그거 처리하고 남는 것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내 몫은 없을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당신한테 이 정도 몫이라고 하면서 나눠준 거 아니었어? 근데 왜 다시 가지고 가서 빚을 청산한다는 얘기야? 당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겠지. 부동산인데 왜 당신은 그 채무까지 가지고 와야 하는 건데? 아니야. 엄마랑 아빠랑 이미 말해봤는데 그거 정리하고 처분하려고 하니까 거기 묶여있는 게 많더래. 그래서 그거 정리해가지고 수익화 해봤자 얼마 남지도 않고 애초에 묶여있는 채무도 많아서 더 대출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정리해서 줄까 여쭤보길래 그냥 괜찮다고 했어. 그냥 그거라도 정리해가지고 우리 가질까? 엄마네도 지금 할아버지 빚 때문에 정신 없으신가 봐. 뭔 개소리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걸 처음부터 알아보지 않고서 지금 이게 뭔 소리냐고? 당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아, 뭔 소리야? 이러면 안 되는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지금 어디 계셔? 나 지금 급해서 당장 만나야 돼.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서는 바로 친정 부모님을 찾았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뒤로 알아보니 저에게는 말도 안 하고서는 투자 설명을 하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께 받을 재산을 이미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주말에 다시 찾아가 제 채무인 척 부모님께 갚아달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인데 제 말을 듣고서는 자신의 계획에 틀어질까봐 바로 친정 부모님을 만나러 가려고 했죠. 전 그런 남편 앞을 막아서고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핸드폰에 띄어져 있는 번호를 보고서는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 어디서 많이 본 번호 아니야? 통화 한번 해볼래?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이혼하고서는 이 여자랑 다시 새 시작할 거라고 했던데 맞아? 근데 웃긴다. 무슨 돈으로 사업 시작하고 무슨 돈으로 새 시작을 한다는 건데? 왜? 엄마 아빠한테는 내 빚이라고 말하고 돈 받아서 당신 빚 갚고 사업 시작하려고 했는데 내가 반대한다고 부모님한테 말해서 투자 받고 그러면서 우리 재산 야금야금 가지고 가려고 했어? 그래서 지금껏 그렇게 연기한 거니? 뭔 소리야? 당신 지금 뭔 헛소리야?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 같은데 당신은 집에서 좀 쉬어. 내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만나고 올게. 내가 자세히 알아보고 당신 유산 이런 것도 좀 정리하고 와야 되겠어. 아무래도 어른들이라서 그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지금껏 별탈 없었던 일이 갑자기 왜 문제가 생겨? 안 그래? 그 여자는 그냥 나랑 사업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와, 오해? 당신은 사업 파트너랑 같이 호텔도 드나드나 봐. 당신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 호텔이었니? 거지 같은 애 그나마 사람 같아서 걷어줬건만 역시 사람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렇지? 당신이랑 당신 엄마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우리 집 재산 싸그리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더라? 소름 끼치게. 근데 너 돈 없잖아. 돈도 없는 거지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일을 벌려놨어? 우리 집 돈이 네 돈이니?
사람들한테는 그 돈 네 돈처럼 말해놨던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넌 여기 집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혼해.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이혼은 왜 하고? 내가 무슨 일을 벌려놓았다고 그래? 당신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그런 마음 품은 적 단 한 번도 없어. 오해하는 거야. 여보, 진짜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처가댁에 찾아간 건 맞긴 맞는데 사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잖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 도움만 좀 받으려고. 개소리 좀 작작해. 우리가 뭐가 어렵니? 멀쩡히 월급 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네 욕심 채우려고 하니까 부족해 보였던 거지, 아니야? 근데 어쩌지? 난 네 욕심 채워주고 싶은 생각 1도 없거든. 그렇게 사업하고 싶거든. 네 능력으로 마음껏 해봐. 거지 같은 게 어디서 남의 돈을 넘봐? 당신 같은 사람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지. 앞으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전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멀쩡히 일을 다니는 척하면서 사업을 벌이고 있었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며 설치고 다니며 알게 된 여자와 외도도 저지르고 있었어요. 마치 저희 집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니 당연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남편은 헛된 바람을 맞게 되었던 것이었죠. 전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과 모든 증거를 다 찾아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숨기고 여러 번 친정집으로 찾아가 돈을 받았던 정황이 있었어요. 그간 돈을 받으며 제가 몰래 빚을 만들었다고 하거나 혹은 임신 준비를 하느라 필요하다며 말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받은 돈들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었죠. 한두 번 친정 부모님께 받게 되자 남편은 자신의 사업 자금도 친정 부모님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일을 벌려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간 친정 부모님이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알게 되었고 정말로 유산을 모두 남편에게 주기 전에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분할을 해달라며 제 몫으로 받게 될 유산까지 분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오히려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유산을 받을 거라는 말만 믿고 사업을 벌려놓았는데 돈이 없었으니 사업 시작도 하지 못했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부모님께서도 투자를 하고자 하셨으니 민사로 고소를 하셨고 그에 대한 배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고 했던 남편은 결국 형사 고소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뒷감당은 시댁에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해요. 며느리 유산으로 인생이 펴질 거라 생각했는데 욕심 때문에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 투잡까지 뛰어가며 채무를 갚느라 정신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들어가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 유산은 모두 부모님에게 주겠다고 말했던 다른 친척 형제들에게 다 배분을 하셨고 친척들은 그전보다 더 큰 가족애를 느끼며 지내고 있어요. 제가 힘든 순간에도 제 곁에는 늘 부모님과 친척들이 함께했죠. 비록 남편과의 연은 끝이 났지만 그동안 먹고 사느라 서로를 잘 챙기지 못했던 친척들과는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이번 기회로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귀중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학창 시절에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모자라서 전문대를 가게 되었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취직을 하게 됐어요. 뷰티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졸업 후 M사 브랜드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공이 뷰티 쪽이기도 했고 나름 전문대도 괜찮았기 때문에 제 학벌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더 빠른 진급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했고 막내 아티스트부터 시작하여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일을 했죠. 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브랜드 자체 내에서 인정도 많이 받았고 주변 동료들과 선임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한참 일을 하면서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는 남편의 어머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겉모습이 화려하고 백화점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화장이 너무 진한 거 아니니? 아무리 네가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알아주기나 해. 그래도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자 직업이 최고인데 어쩌다 웬 생뚱맞게 우리 아들이 코를 꿰었담? 네? 코를 꿰었다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전망이 얼마나 높은데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애를 낳다 보면 사무직도 그렇게 오래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네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걱정하는 거야. 그거 버리는 제대로 되는 거니? 고생만 된통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에이, 요샌 안 그래요, 엄마. 얼마나 전문직인데. 그래도 윤지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되게 알아주나 봐. 걱정 놓으셔요. 너한테 피해 안 간다고 하면 괜찮은데 너한테 피해 갈까봐 그러지. 요즘에 어디 이상한 여자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걱정을 놓으라고 하니 그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옆에서 제가 일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남편과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처음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벌이가 얼마인 줄도 모르면서 늘 제 남편이 조금이라도 저 때문에 손해를 볼까봐 전전긍긍 하더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어요. 너 이번 달 월급 얼마 받았냐? 그리고 관리비랑 생활비 얼마인지 다 말해봐. 그거 우리 효섭이가 관리하는 거 맞지? 아니요. 월급은 각자 관리해요. 공동생활비 내고 거기서 관리비랑 이것저것 생활비 하는 거고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괜히 온팡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지.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뭐고 내가 처음 듣는 거니까 돈벌이는 되나 싶어서 그래. 요새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시대인데 혹시라도 우리 아들한테 기생하는 거 아니지? 기생이요? 아니요. 어머님, 저 효섭 씨보다 월급 많이 받을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어머님이 메이크업 분야에서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옛날이랑 요즘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부가 왜 부부인가요? 힘들면 서로 기대거나 의지할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섭섭하네요. 이제 가족인데 저를 너무 남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서. 요새 하도 시집 온 것들이 많아서 그런다. 우리 아들 내가 그러려고 키운 것도 아닌데 말이야. 넌 아니라고 믿어. 내가 효섭이한테도 일러놨어. 결혼할 여자는 무조건 전문직 여성으로 데리고 오라고. 너도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좀 걸리는구나. 어머님 말이 황당했고 제가 취집을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좀 어려울 땐 의지도 할 수 있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가 남편한테 기생한다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섭섭함도 몰려왔죠.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조금 더 많은 적도 많다고 하자 그제야 어머님은 씁쓸하게도 안심을 하는 것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께는 제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남편의 등골을 빼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속으로 늘 그렇게 귀한 아들 왜 장가를 보내서 그럼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냥 참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내 직업에 대해 진짜 무시하시는 것 같아. 아까도 내가 자기한테 치지 봤을까봐 걱정하시더라. 황당했어. 아니 근데 요즘 그런 여자들 많잖아. 엄마가 혹시나 해서 그러시는 거지 뭐.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아무리 네가 전문직이라고 해도 어른들은 사자 직업을 전문직으로 생각하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전문직으로 생각하시겠어?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럼 내가 어머님이 저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가 중간에서 잘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른이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해. 뭘 그렇게 따지고 드냐, 피곤하게. 너도 참 너다. 어른한테 그러지 좀 마, 야박하게. 엄마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일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너한테 이러는 것도 이해를 좀 해. 요즘 사람들이나 알지. 당신도 나 처음에 메이크업 한다고 했을 때 멋있다고 하면서 엄청 들이댔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반응 뭐야? 어이없다. 뭐 생소하기도 하고 그때는 그냥 네가 좋으니까 그랬는데